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처음으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망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전주에서 그제 일어났던 교통사고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식이법이라는 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법률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 끝에 이제 지금 시행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사고는 전치 6주 정도 입힌 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사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전주시에서 이게 지금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지금 화면을 보시면 4차선 도로에서 이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그러니까 2세 여아가 있는 걸 모르고 이제 치여서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구속 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속도 자체는 뭐 한 30km 안팎에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유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어린아이가 있는지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은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래요. 불법 유턴을 한 걸로 그러니까 알려지고 보면 있습니다. 이제 상시적으로 유턴을 많이 한다라고 그래요. 주민들 이야기에 따르면. 네. 그래서 지금 현급하게 이제 유턴을 못하도록 그 중앙분리대를 지금 새롭게 설치하긴 했는데 이렇게 불법 유턴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아마 어린이가 나온 것을 상당히 몰랐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쿨존에서 이 불법 유턴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변호사님, 좀 궁금했던 건 이제 민식이법 적용으로 운전자는 이제 무기징역까지 이런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3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왜냐하면 강력범죄일지 그렇게 처벌받은 사람도 사실 집행유예를 받는다든지 경우에 따른 벌금을 받는데 3년 이상 무기징역. 근데 사실은 이 스쿨존에서 이 사고 자체는 이제 과실범이거든요. 고의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청와대에도 성원이 막 등장하고 또 몇십만이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3년 이상 무기징역이라서 무조건 3년 선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사망 선고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제 이게 법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3년 이상인데 피해자 합의하고 과실이 많지 않으면 3년에서 또 반절 감경할 수 있어요. 아, 떨어질 수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 1년 6개월이 되잖아요. 그럼 1년 그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하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벌금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법정형만 보면 이거 너무 과도해서 무기징역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형벌의 범위 내에서 어떤 사고 당시의 상황이랄지 피해자의 과실 또 피고인의 과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참작하면 또 형량을 좀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이 가해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보니까 피해자의 과실 부분도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아동이 2살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불법 유턴을 했다고 그랬는데 불법 유턴을 해서 바로 사고가 나서 유턴이 원인이 됐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영장이 발부됐을 거예요. 근데 유턴을 하고 나서 상당 부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턴한 게 원인이 된 게 아니고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게 원인이 된 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장 기각 사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범죄가 성립하는 사실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해 측의 과실 여부 뭐 이런 부분 뭐 전과 이런 부분을 설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궁극적인 것은 피해자 측 과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있다고 재판부가 좀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린애였고 또 부모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을 위반했더랄지 아니면 유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 어떤 가해자의 과실이 비교적 참작할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영장 기각 사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직 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앞으로 이게 판례라든지 검찰의 기소 여부 혐의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자리를 잡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운전자 보험 가입도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 이 기능 중에 이 어린이 보호 구역을 이렇게 피해서 안내하는 그런 기능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식이법이 어쩌면은 한다고 참 주의를 해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의성 없이 과실로 너무 중한형에 처해지는 게 아니냐. 따라서 민식이법은 과하다, 개정해달라
이 국민청원이 30만 명 넘게 또 동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두려워하는, 스쿨존을 두려워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고, 이 내비게이션은요, 아예 스쿨존은 피해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예. 이런 기능이 이제 추가된 이 새로운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만약에 내가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내게 되면 어떡하지? 나는 징역 3년 이상 꼬박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운전자 보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주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좀 굉장히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약관을 예.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복 네. 보장이 또 안 된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고요. 네. 네, 사실 뭐 처벌이 무겁다, 가볍다를 얘기하기 전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운전자들이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의식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린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좀 과해도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예방적인 효과가 또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렇게 그 사는 곳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굉장히 높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앞만 봅니다. 옆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 그냥 바로 튀어오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좀 과하다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 같은 경우는 정말 천천히 좀 운전하시면 어린이들 좀 생명을 최소한 몇 명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켜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